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덕무는 지독하게 가난했답니다. 맹자 실책을 팔아서 밥을 해먹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런데도 책만 봤다니 대단한 건지 무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서재 이름이 팔분당이었다고 합니다. 성인은 못 되더라도 성인의 8알은 되겠다는 뜻이었답니다. 결기가 대단하죠. 이렇게 옛사람들의 서재란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것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지식인들의 서재와 그들의 삶을 엿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저한테는 서재 같은, 걸어다니는 서재 같은 분이시죠? 또 출발부터 또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매주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 과로사 하실까봐. 하여튼 참 계속 열심히 잘 와야죠, 뭐. 네. 제가 한번 예전에 네. 그 방송에서 네. 제가 이 프로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선생님 다치셔갖고 못 나오셨을 때. 네. 근데 이 공간이 이제 잡혀 있어가지고 네. 지하에서 방송을 했는데 네. 녹음을 했는데 그게 그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녹음을 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네. 저희 선배님께서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네. 저는 그 선배가 이 방송 들을지 정말 몰랐는데 의외의 분들이 들으세요. 예, 들으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허. 야, 준혁아, 나 정말 그거 잘 듣는다. 네.
지금 그 아주대학교 공공대학원장하는 김웅식 교수인데 예,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형님이 그때 전화 주셔서 제가 이 방송 더 열심히 합니다. 이 이야기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 출발할 때 정말 멘트 멋졌어요. 그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서재와 그들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겠다. 정확히 오늘의 그 이야기가 딱 그 내용인 거예요. 네, 제가 딱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멘트 한 다음엔 뭐 이제 뭐. 아니 그 이 서재에 살다 이제 박철상 선생님 예전에 제가 뭐 세안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분이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제가 또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그 배움을 얻고 있거든요. 요즘도 계속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저한테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책을 이제 볼 때 예전에도 몇 번 그 이 국회 도서관보에 냈던 글들을 이렇게 그 모아서 책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했겠죠. 주로 이제 그 서재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고 나서 제가 전혀 생각을 달리했어요. 바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서재에 대한 이야기와 그 서재를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거기에 더해서 이 책은 그 정조와 또 정조와 함께했던 그 북학파의 학자, 관료 또 많은 지식인들 그들에 대한 이제 헌사다. 거기에 더해서 조선 후기 문화사를 이 한 권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문장도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 인간이 도대체 이렇게 좋은 문장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빨리 또 이런 좋은 책을 내야 되는데 하는 내셔야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아니 참고로 이렇게 뭐 이렇게 쓰시는 책 있으시잖아요. 뭐 아니 저는 거의 다 썼는데 요즘 뭐 계속 술 먹을 일이 많아가지고 게을러서. 어떤 내용이죠? 뭐 정조하고 다산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흘려주셔야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근데 우리 선생님 서재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서재 있어요. 서재 이름은? 이름까지는 없고요. 서재 이름은? 이름은 없고 그냥 어쨌든 서재를 가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제 방에 처음 생긴 사람이라서. 그랬구나. 그 전까지는 무슨 재봉틀 뭐 다락 뭐 이러고 살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이 내가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게 되면 꼭 내 방에 내 책꽂이 이렇게 해서 서재를 가져봐야지 했는데 93년에 처음 생겼죠. 그랬구나. 저도 서재 그러니까 제 집에 서재가 있는 적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이 그 방은 창이 없는 방이에요. 먹방이구나. 그래서 창이 없는 방인데 어쨌든 서재를 꾸렸죠. 처음에 말도 못하게 좋았어요. 정말 좋아요. 그래갖고 막 저 안에 있는 방에도 안 가고 말이지. 막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했는데 창이 없으면 제가 지금 답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책상, 컴퓨터 이런 것들을 거기 있던 걸 다 마루로 옮겨놨죠. 그래서 저희 집에 마루에 이제 TV나 소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제 책상하고 옆에 다 이제 책들로 돼 있고 그 방은 그 방대로 이렇게 있는데 제 서재의 이름이 향불헌이에요. 향불헌. 향기 향자에 안일불자 헌원자인데 그 향불헌이라고 하는 서재 이름을 지어준 분이 바로 이 책의 저자 박철상 선생님이에요. 이 책이 참 이 조선 지식인 24명의 서재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서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물론 훌륭하지만 좋지만 이 책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 부분은 맨 앞에 서문이에요. 자기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본인의 서재에 대한 이야기, 박철상 개인의 서재에 대한 이야기, 그 서재의 이름이 곧 본인의 호거든요. 그 본인의 호에 대한 이야기 수경실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썼는데 저는 그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이 안에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거꾸로 이 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앞부분이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읽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한번 사서 봤으면 좋겠다. 책값 17,000원. 전혀 뭐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물론 저는 이제 그냥 받긴 했지만은 전혀 아깝지 않은. 저 사실 이 책 읽으면서 다시 조선 후기 문화사를 다시 정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정조 전공자로서 후회하지 않는 야 내가 정말 선택을 잘했다. 요즘 들어와서 정조에 대한 이제 이런 여러 연구자들이 이런 폄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좋은 군주이긴 하지만은 전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좋은 군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개혁군주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정말 그런 문화를 통한 새로운 개혁 이런 것들 진정성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제가 정리할 수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 제 이야기를 앞에 서문에 쓰면서 또 이제 본인 이야기를 이제 썼죠. 제 이야기는 뭐 아주 간단한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분의 어떤 호가 수경실이라고 하는 것들 서문에 나와 있는데 이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게 두레박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닦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두레박주를 닦아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닦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긴 두레박주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깊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역시 선수야.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금방 다 알아듣고 거꾸로 깊은 우물에서 그 물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깊은 물일수록 그 두레박줄이 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깊은 물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많은 지식들 또 사료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이제 그 이분이 왜 수경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그 젊은 날에 사실 여기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 이야기했지만 아버님이 아주 대단한 한학자분이에요. 67년생인데 아직 50이 안 된 분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한문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균관대학의 안대해 교수, 뭐 한양대학의 정민 교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학자들인데 고려대학의 송재소 교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말 모르는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분께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분도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좀 뭐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정도 깊은 교육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나이에 한문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도대체 그 초소와 관련해서는 뭐 당대 최고 1인자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옛 문헌들 뭐 경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한문학을 한 게 아니라 주역도 통달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고대 경전에 대해서는 뭐 이미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라북도 완주에서 그냥 평생을 한학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론 계열의 한학자였는데 이 집안 윗대가 아주 이 명문 이제 한학을 했던 집안인 거죠. 그래서 가학을 한 거야. 자기 어린 시절부터 맨날 이제 저 먹하고 벼루하고 붓하고 종이하고 이런 게 가득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향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살았던 거예요. 모태 향기가 되는. 그래서 4살 때부터 초서를 썼다는 거야. 아버지가 쓴 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서를 다 익혀버린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어려서부터 한문을 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옛날 고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젊어서 이제 돈 좀 생기면은 막 고서점 가가지고 예책을 이제 막 이렇게 그 사기도 한 거예요. 저는 아직 집에는 못 가봤는데 엄청난 장서가라고 하더라고. 추사 관련된 자료도 뭐 많이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꼭 꼬드겨 갖고 하면 집에 가봐야 되는데 집을 공개를 안 해주네 이 인간이. 책 들고 갈까봐 그래요. 아이 제가 그렇다고 뭐 훔쳐가겠습니까? 아니 빌려가고 안 줄까봐. 하여튼 우리 둘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닌데 어쨌든 거기 가서 송나라 때 시인이었던 유규라고 하는 사람의 육방홍 전집이라고 하는 걸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이 명말 청초의 모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장서가가 만든
출판사, 당시 출판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선에는 그런 출판사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급고각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어 갖고 책을 이제 이렇게 찍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육방홍 전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이 박철상 선생이 왜 모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고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갑자기 이제 급 호기심이 생긴 거야, 이제. 근데 이 급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물을 깃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을 깃는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 깃는 거 이게 이제 급인 거지. 그럼 고는 뭐야? 옛날 거 아닙니까? 옛날 거에서 물을 깃는다. 하여튼 옛 거에서 뭘 찾는다. 이제 이런 말인 것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 급고각이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건지 막 이제 추적을 한 거야. 이제 자료도 보면서 그랬더니 이 모진이라는 분이 그 책에 인장을 이제 급고각하고 또 인장을 찍었는데 급고 득수경 이런 말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경이라고 하는 말 아까 제가도 이야기했지만 경은 이제 그 두레박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긴 두레박줄에서 옛 것을 얻는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이게 그 당나라 시인 한유의 추이라고 하는 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분이 그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다. 경단자 불가이 급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급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이 순자에서 나오는 뭐 그 다른 언어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급고 득수경이라고 하는 이런 명문장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한유가 만들게 됐는데 거기서 나온 걸 이제 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수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쓰면서 자기가 평생 이제 그 학자로서 항상 항심을 가지고 맹자가 이야기한 유항산 유항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항심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겠다. 긴 옛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긴 두레박줄이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수경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교수님 호를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랬었어요? 예. 어떤 건데요? 소석. 소석? 웃는 돌. 아, 웃는 돌. 아, 그것도 좋네. 예, 항상 웃고 보드랍지만 차돌처럼 단단한 사람. 아, 또 오늘 이것도 저녁 때 제가 술 한잔 사야 되겠네. 소석. 한참 생각했어요. 그 전부터. 아, 그래 어떤 이미지가 맞을까 하다가 그래 소석이다 소석. 제가 늘 이제 웃고 다니니까. 돌은 돌인데 웃는 돌인 거예요. 아, 그것도 제가 그러면 정식으로 좀 한번 날 잡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거 제가 그 인사동 나가게 되면 인장을 하나 새겨 드릴게요. 아유, 감사드리죠. 아예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한문으로 웃을 소자에다가 돌석자에서 소석 하나 새겨 드릴게요. 다음에 책 나오면 그거 한번 쓰세요. 제가 그거 한번 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수경실 이야기를 듣고 박철상 선생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거 나도 하나 좀 줘달라. 이제 엄청 졸라댔죠.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서문에 좀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 한문학과에 있는 김영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아실이라고 하는 그런 호를 받고 저는 이제 향불헌이라고 하는 호를 받았어요. 뭐 향불헌 이게 멋있네요. 이제 뭐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꽃이 향기가 있으면 그만이지 많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늘 노력하라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이분과 인연을 맺으면서 향불헌이라고 하는 이제 저의 서재 이름도 받고 그 서재 이름이 저의 이제 호로 쓰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서재가 향불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전각도 하나 하셔야 되겠네요.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전각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연복이 형이 그런 거 잘해요. 유연복 판화가잖아요. 내가 이번에 그분 그림 하나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림 하면서 거기 1+1으로 1+1으로 내가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 연복이 형이 이거 하나 새겨주고 그 그림값 장난 아닌데. 또 그 필체가 워낙 멋있잖아요.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줘. 이분이 이 책에서 일관된 것 아까도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정조와 함께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다산도 들어가 있죠. 다산의 이제 여유당 뭐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스타트로다가 이제 시작으로 이분이 쓴 분의 이야기는 정조의 서재예요. 정조의 호가 홍제죠, 그죠? 홍제가 네. 바로 서재 이름인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제, 헌, 또 이 각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서재 이름인데 저는 이제 우리 박철상 선생님이 지어주신 그 서재 이름 이제 향불원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주역의 우리나라 1인자로 이야기되는 이제 대산 김석진 선생님 그분이 저한테 지어준 이제 서재 이름 뭐 호운대 학산 배울학자 매산자 그래서 이제 학산제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서재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학교 연구실은 이제 학산제 이렇게 하고 제 집에 그 이 서재는 향불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홍제가 바로 사실은 서재 이름이었던 거죠. 정조가 왜 홍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지 그리고 정조가 진실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정조와 관련된 정조의 생각이라든가 김문식 교수님 책 이야기하면서 정조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또다시 뭐 정조 이야기라는 건 그렇고 다만 그 정조의 그 서재를 갖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분이 이 책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8세기와 19세기의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국왕 정조로부터 비롯된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조가 죽고 뭐 이덕무 죽고 뭐 정약용 죽고 이러면서 실제로 그 시기에 18세기에 보다 발달된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이 추사가 마지막 남은 어떤 북학의 정신을 이어서 뭘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또 추사의 죽음 이후에도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지는 안타까움 뭐 또 연민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배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홍제인 정조를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 문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박철상 선생의 생각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왜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이야기를 못했던 게 아까 우리 이덕무 선생 그 8분당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막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이덕무만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이제 이덕무의 서재 8분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선생님 말씀대로 그 이 성인이 될 수는 없지만 8알까지는 가겠다. 뭐 또 이제 이 책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9분당이라고 하는 또 이 서재가 있었던 거야. 그 9분당이라고 하는 서재는 바로 그 유명한 자치통감의 저자였던 사마강의 서재가 이제 9분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사마강의 9분당에 접근한 사실 사마강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 역사가로 사마천 사기를 지은 사마천 그리고 자치통감을 지은 이제 사마강 이 두 사람이 가장 위대한 역사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런 그 사마강의 9분당에 접근해서 8분당이다. 이렇게도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이덕무가 갖고 있는 서재라고 하는 것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8분당이 겉은 그럴싸해 보지만 이름은 그럴싸해 보지만 실제로 얼마나 작은 공간이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가난하고 그러고. 가난의 대명사가 이 양반인데 아까 그 이야기한 맹자 팔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걸 이 책에 나와서 읽으면서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집을 갖다가 을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을엄 자기 집을 새 을자 그리고 이 지게 호자 비스름한 이제 집 엄자인데 이 새 을자를 쓴 게 을자가 이렇게 Z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몸을 구부리고 있는 거야. 쪼그리고 자야 돼. 쪼그리고 너무 집이 작아갖고 쪼그리고 잘 정도로 작은 그 집을 그냥 좀 멋있게 을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쪼그리고 자야 될 집에 서재가 제대로 된 서재겠냐고. 사실은 이 8분당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문이 탁 숭숭숭 뚫어지고 겨울에 바람 들어오고 그래서 그 병풍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병풍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병풍으로 이렇게 둘러치는 거예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방에 20% 10분의 2 정도는 이게
사용을 아예 못하는 거지. 병풍으로 둘러쳤으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또 8분이기도 한 거죠. 이제 좀 더 이야기하자면은 그 안에서 예. 때로는 뭐 맹자를 갖다가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그래서 저 병풍으로다가 바람을 맞고 이불이 없으니까 맹자 뭐 이런 책들로다가 이불 대신 덮어서 자고 말이죠. 이런 정도로 이제 가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덕무가 쓴 이제 서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쌀을 살 돈도 없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은 뭐 아내는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이 아끼던 맹자를 팔은 거예요. 200립에 200립에 팔아갖고 그걸로 밥을 맛있게 해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순박하고 착하고 그래서 슬프지만 가족들이 배불리 먹는 걸 보고 기뻐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옆에 사는 그 유명한 유득공을 찾아간 거예요. 유득공을 찾아가고 유득공한테 내가 맹자 200립에 팔아가지고 나 오늘 밥 해먹었다 자랑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유득공이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쁨 함께 나누자. 거기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유득공은 뭐 똑같이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좌구명의 춘추 좌전을 나가서 팔은 거야. 나가서 팔아갖고 그걸로 술을 산 거예요. 술을 사갖고 이덕무하고 둘이 그래 우리 오늘 배불리 밥 먹고 배불리 술이 취해보자. 그러고 이제 쓴 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그들의 그 작은 서재에 안타까운 삶의 그죠. 이야기들. 현실로서는 참 기가 막힐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 이덕무가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맹자가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좌구명이 나를 위해서 술을 따라줬다. 그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이제 글을 남겨놓았다는 거. 참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어쨌든 8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덕무가 서치 아니겠습니까? 서치. 예. 그래서 간서치다. 책만 보는 바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덕무하고 같이 주장과 검서관을 했던 사람이 이제 유득공이에요. 조금 전에도 유득공이라 이야기했지만 이 유득공이 조선시대 학자들 중에서 정조에게 가장 많은 책을 하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을 갖다 우리가 내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박물관 근무할 때 이 저희 책 구입하고 할 때 이게 탁 보면 이제 내사본 막 정조 도장 팍 찍혀 있고 그러면은 가격이 좀 달라져요. 이게. 근데 이 유득공이 하여튼 당시 신하들 중에 다산보다 더 많이 내사본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유득공이 정조가 죽고 나서 자기가 정조한테 받은 내사본 책들 뭐 모든 것들을 탁 일일이 다 적어서 책, 무슨 뭐 음식, 반찬 이런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그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런 그 서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유득공의 서재 이름이 사서루예요. 내사받은 책을 누각으로 보관했다. 이제 사서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유득공의 사서루가 역시 그런 당대 최고의 그런 그 책들을 모아놓은 이제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유득공과 정조의 인연 또 그 유득공이 어떻게 해서 역사서를 쓰게 됐는지 또 유득공이 당시 중국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죠.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북학파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안 읽어볼 수가 없겠네요. 서재에 살다. 그죠? 책이 그렇게 막 두껍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죠. 예. 아주 뭐 읽기 딱 좋아요. 예. 좋습니다. 서재에 살다. 박철상 선생님 쓰신 책. 오늘 김준혁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책이라는 게 참 미묘합니다. 서점에 가면 탐나는 대로 막 짚고 카운터에 가서 아차하는 경우가 있죠. 꼭 읽겠다는 생각으로 샀는데 책꽂이에서 혼자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책 욕심을 줄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SNS가 발달하면서 너도 나도 덕후감 비슷한 글을 올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담벼락이나 블로그를 채웁니다. 자신도 꾸준히 독서를 하는 사람이면서 남들의 그런 모습에 불안해지는 건 혹시 아닐까요? 난 아직 이런 책을 읽지 못했구나. 이런 심리 말입니다. 물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문득문득 불안하고 내가 시를 쓴다면서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읽는 사람은 읽거든요. 누구라도 뭐 책 읽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안할 일은 아닙니다. 100권의 책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면 실천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저도 딱히 답변이 공색합니다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성경을 줄줄 암송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서재가 없어도 책을 열심히 볼 일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역시나 책은 마음의 양식이니까요. 아울러 마음을 닦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귀로 듣는 서재가 되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